와, 이거 진짜 충격입니다. 네, 정말 황당합니다. 일단 이 부부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요. 일단 자식들한테 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들을 보험에 가입을 시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폭행을 당하면 이제 보상금이 나오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나 어디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거짓말을 시킵니다. 예. 허위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요. 이를 바탕으로 또 보험금을 받습니다. 총 33번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부모님이 말이죠.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야, 거짓말하면 안 돼. 해도 모자를 파네. 야, 너 가서 거짓말해. 거짓말 부추기고 있었으니 이게 대명천재 이게 부모가 할 짓입니까? 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옷깃만 스쳐도 너 고소입니다. 자, 아들이 다니던 체육관에서도 세상에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도체육관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검이라 그래서 아이들끼리 대련할 때 쓰거나 운동할 때 쓰는 이제 가짜 칼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이마에 맞아서 좀 다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자,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어디를 하게 되냐면 도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 주민센터, 경찰서, 파출소,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전국 합기도 연합회, 검도체육관이 아니라 합기도 체육관이었는데요. 세상에.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 많은 곳에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그 파출소하고 경찰서는 겹치잖아요, 사실. 예. 다 한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하려면 이게 이 체육관 관장분이 전화 받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고 저렇게 막 그 뭐 민원에 시달리고 하니까 또 다른 부모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게 좀 불안하다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이 도장 운영이 어려울 정도가 됐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이 부부의 이런 짓, 학교,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그렇죠. 또 소방관들한테도 살짝만 스치면 다 고소가 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 관계된 사람 무차별로 다 고소를 해버립니다.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검에 고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해요. 아이가 뭐 사랑에 기부했던 걸 보고 선생님이 야, 그 기부했기 때문에 피자하고 이런 거 뭐 먹을 돈 날라갔네라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데서 우리 아이를 명예훼손했다고 이런 식으로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소방공무원도 고소 고발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화재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 안 준다고 그 소방공무원을 진정을 넣거나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그 소방공무원을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관련 자료를 봤더니요. 정말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피해자, 너무 많은 이 자잘한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상습 민원 왕인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저희가 정말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혈증. 네. 헌혈증. 사실 이유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헌혈증을 많이 받아서 기부를 한 다음에 언론과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걸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헌혈할 생각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헌혈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병 전후회 사무총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서 나도 헌병 출신인데 아이가 백혈 골수암에 걸려 있다. 그래서 헌혈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물론 아들도 병에 걸리지 않았고 헌병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헌병 전후회에서 속아서 헌혈증 20장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 기부한 거군요. 교수님, 이게 이 부부가 쌍으로 지금 이런 거예요. 가령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부인은 옆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창부수였던 거예요. 이거 무슨 심리입니까 이거는? 일단 부부 같은 경우는 둘이가 이제 생각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옆에서 그걸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데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농담으로도 백혈 골수암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기조차도 어렵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식들을 좋게 꾸미기 위해서 거짓으로 헌혈증을 받아가지고 기부했다고 홍보를 하고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부모이기를 포기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왜 이 사람들이 부모의 길을 포기했냐라는 말씀을 지금 저희가 드리냐면 이거 세상에 아이 이름으로 검사장한테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근데 그게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라 유서예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이게 무서울 정도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이들 이름으로 아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유서를 작성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검사님, 저 정말 억울한데요. 부모님도 모르는 이 시간에 새벽에 깨서 유서를 씁니다라고 아이에게로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고 나면 선생님들 꿈에 나타나서 제가 죽음으로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억울한 죽음이 뉴스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이 이름으로 유서를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 이거 정말 치밀하다고 해야 될 거예요. 저 유서를 쓴 다음에 아이들에게 저 종이를 만지게 해요. 그래야 진짜 아이가 쓴 것처럼 지문이 남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고 나서 그거를 청와대하고 검찰청에 보낸 다음에 아이에게는 또 그 내용을 학습을 시켜요. 자, 이거 기억해? 이거 네가 쓴 거야? 이게 도대체 저도 뭐 웬만한 이상한 부모들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거는 좀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 넘겨줘야 되고요. 재판부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 가지 범죄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소개도 못 드리는데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아동의 학대 아동복지법,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정보통신법 위반, 공갈 등인데요. 재판부는 가장 나쁘게 본 게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험 사기 등의 범죄 등을 저질렀고 또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고하고 또 청와대나 이 경찰서 등의 진정감 민원을 제기했다. 용서할 수 없고 또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반복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봐줄 수 없다 해서 남편 박 씨는 징역 8년이 되고요. 아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통상은 그렇습니다. 부부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양육 부분 때문에 아마도 둘 다 실형을 주지 않고 한 명만 실형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요. 이게 좀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사람들 약간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치료까지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정도인데 우리 앵커께서 이 사람들 뭐하러 사냐 하는 그 멘트 제가 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 안 하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지금이라도 사람들 할까요? 네, 한번 하십시오. 왜 이러고 살아 진짜? 예. 근데 이 고소 좋아하는 사람들, 이 예. 법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은요 남에게 고소하면 괴로워서 잘 살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인데 인생을 갖다가 남을 갖다가 끊임없이 음해하고 뭔가를 갖다가 왜곡 조작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걸 보고 따라 배울까 봐 정말 겁이 난다. 이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도 바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